윤석열이 지금 딱 하나 잘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순리를 따르지 않으면서 지금껏 검사들이 어떻게 이 지위와 권력을 정말 얼마나 더러운 방식으로 유지를 해왔는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했다. 이거 딱 하나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윤석열의 움직임과 언론들의 움직임, 그리고 타이밍이 참 희한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채널A에서 꼬리 자르기로 해고를 당해가지고 이제는 전직 기자 출신이 된 이동재, 이 이동재가 요청했던 전문 수사자문단은요, 누가 봐도 윤석열 본인이 이 최측근인 한동훈을 구하려고 이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아주 이례적인 판단을 앞세워 그의 이 시나리오대로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윤석열이 6월 4일자 총장 공문으로 본인이 자신의 최측근 고위직 검사 이 한동훈에 대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의 지위를 부장회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일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그 밑밥을 까는 행위에 불과했죠. 본인이 스스로 내린 공문의 취지를 어겨버리고 부장회의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이 직접 입맛에 맞게 선택한 전문수사자문단을 만들어 이 전문수사자문단이 선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했죠. 부장회의는 언론 보도 전날 선정이 끝내 결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산회가 되었는데 다음날 대검에서 선정되었다고 하면서 마치 부장회의의 결정이었다라는 뉘앙스로 보도가 됐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장검사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정말 당혹스러움을 표출하기도 했죠. 애초에 소집될 필요성도 그리고 근거도 없는 전문 수사 자문단인데 윤석열이 자기 최측근 한동훈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윤석열의 어떤 행동이 이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언론들의 행태는 어떤가요? 정말 이상하게도 윤석열을 떠받들어주고 있어요. 윤석열을 차기 대권 주자로 만들려고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지금 하는 짓만 보면요, 마치 21세기형 왕국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추미애 장관에게 현재 쏟아지고 있는 이 비판의 글들을 언론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기사화하고 있고,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어떻게든 추미애 장관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국민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그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누가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들어보면요, 추미애 장관이 방역과 관련해서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이 국민들이 피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를 했는데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려 2번이나 반대를 하면서 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무시무시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이 윤석열을 감싸고 이 추미애 장관만 공격하기에 바쁩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고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이 윤석열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한 언론 정말 몇 군데 없었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제되지 않은 폭주기관차와도 같은 권력, 이미 이러한 권력으로 윤석열은 많은 국민들에게 공포를 조성하고 이를 넘어 분노를 하게 만들었고, 또한 추미애 장관을 공격함으로써 또다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 시대의 과제를 상실시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으로 돕는 언론들은 이 검찰개혁 다음으로 분명 이 언론개혁이 집중 조명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본인들은 인지하고 미리 몸부림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하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의 상황은 이상해도 너무 아주 많이 이상하죠. 특히 타이밍이 정말 이상해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현재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꾸려졌었고, 수사심의위원회가 최근 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다가 권고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참고로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선정 과정에서 그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좀 걸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명단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완전 밀실 운영이나 다름없게 이루어져 왔죠. 그런데 이제 와서 명단을 좀 이렇게 펼쳐보니까 황당합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삼성을 공개적으로 적극 대변해왔던
김병현 그 교수가 속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 김병현은 그간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김병현뿐만 아니라 삼성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교수도 소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전검증 자체가 되어 있지 않는 그 구조로 진행된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출발에는요, 이 분명 삼성경영권 불법 승계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에 대해서 괜히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도 나왔었는데 이게 현실화된 거죠. 분명 이와 같은 명단은 윤석열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검증이 없었을 리는 없지만 만약 검찰이 검증을 하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한다면 저는 그 검증을 하지 않은 점 또한 이 검찰의 죄는 분명하다라고 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삼성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윤석열과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최근 들어 더욱 모호한 입장으로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명확한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저는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과 이재용, 이들이 딜을 하지 않았을까? 윤석열이 아무리 뻔뻔하다고 하지만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굉장히 바쁜 윤석열이 이재용까지 같이 살려주기는 벅찬 상황이고 국민들 눈치는 보이니까 내버려 두고 있었던 건데 이재용이 무언가 큰 딜을 했던 거겠죠. 나의 사건을 조용히 덮어라. 뭐 그 뒤로는 이제 언론들에게 뒷돈을 풀어가지고 입을 막고 윤석열 실드 치는 기사들을 쏟아내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역공 기사를 뽑아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거래를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물론 과도한 소설 쓰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상까지 할 정도로 언론은 윤석열을 과도하게 보호하면서 심지어는 같이 편먹고 대놓고 함께 국민들을 향해서 싸우자 뭐 이렇게 나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난 26일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 이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었던 세계일보는요, 기사를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사를 내렸어요. 좀 수상한 행동이었죠. 믿고 있었던 이 오마이뉴스의 경우에도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윤석열을 포함시켜가지고요, 순식간에 윤석열을 보수 대권주자 1위로 올려버렸어요. 심각한 배신이었죠. 어찌 보면 정말 언론계에서는 이게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밍이 아주 무섭게도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죠. 물론 이들이 이렇게까지 큰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해 호응을 해주지 않는 모습도 참 희한하다 싶을 정도로 과거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례적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최근에 비슷한 예로 들어보면 이 상임위원장 통과된 이후에 뭐 32년 만에 단독국회 통과했다. 근데 이게 뭐 독재의 서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통당 103명 전원 상임위 사임계 제출한다, 이런 내용의 언론 기사 글들이 엄청 쏟아졌잖아요. 독재라는 정확한 뜻도 모르면서 설쳐대고 있는 상황인데 미통당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여당과 이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려고 부단히 언론과 함께 합작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웃긴 게 이 또한 국민들 분위기는 아주 냉랭해요. 호응을 전혀 해주고 있지 않죠. 분명 지난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쯤 언론들이 계속해서 쏟아내면 역풍이 불만도 한데 없어요, 아무것도. 이 국민들은 이제 아는 거죠. 미통당, 검찰, 언론, 극우 유튜버, 이 보수단체, 일본 극우, 니들의 뿌리는 같구나. 모두가 한통속이었구나. 이런 걸요. 우리는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습니다. 당할 거라고 생각하며 기성정치를 답습하는 너희들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경제적으로 인터넷 언론사인 이 시사발전소를 유지하기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더보기란의 후원 계좌 또는 멤버십 가입을 통한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